자, 그래서 지금부터 뉴로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뉴로쉘만 잘 쓸 줄 알아도 바깥에서 굉장히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의 어디 뭐 과장님이 예? 거기서 일하세요? 아니. 근데 예? 금융감독원에 계신 분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 대단한 걸 자문받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뉴로쉘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네, 거기서도 뭐 뉴로쉘을 가지고 뭔가 그런 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신호들을 발굴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지만 역시 뉴로쉘이 제일 이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뉴로쉘을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뉴로쉘 사용법을 이번에 잘 익혀두시면 어쨌거나 다양한 예측 모형을 신경망으로 구축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구현한 모델을 얘가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익스포트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경망을 다른 프로그램의 결과에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코드로 얘가 결과값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망 프로그램을 틀어보겠습니다. 자, 뉴로쉘 프로그램 설치는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텍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시작 버튼 누르셔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렇게 펠리세이드 아니다. 뉴로쉘 2라고 하는 폴더가 열리고요. 그거 열어보시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 뉴로쉘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밤 12시에 뉴로쉘을 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도대체 굉장히 음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걸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인가요? 네, 아무튼 뭐 좀 무섭죠. 자, 뉴로쉘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카피라이트 보시면 93년에서 98년으로 끝나 있죠. 98년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한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하죠. 한 가지 유일하게 아쉬운 게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설치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것 빼고는 뭐 설치도 굉장히 잘 되고 32비트 운영체제는 제가 다 설치해 봤는데 유일하게 윈도우즈 비스타에서만 실행이 안 됩니다. 윈도우즈 7은 되는 것 같고 XP도 잘 되고요. 비스타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뭐 그런 거 윈도우즈 8도 되는 것 같아요. 해봤더니 결국 비슷한 이상한 운영체제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MS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액세스라고 하는 DB 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엑셀이나 워드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일단 내가 작업을 막 한 다음에 저장하고 싶을 때 저장하면 그때 파일을 생성하는데 액세스라고 하는 DB 프로그램은 일단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파일에다가 뭘 막 이렇게 엎고 얹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뉴로쉘이 마치 액세스 같아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파일을 하나 생성시켜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부터 뉴로쉘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먼저 새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단계는 파일 버튼을 누르시고 자,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New Problem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New Problem을 일단 저장을 어디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는 지금 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다 그냥 깔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뉴로쉘 프로그램을 저장해라.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뉴로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뉴로쉘을 보시게 되면 크게 3개의 메뉴가 있어요. 하나는 초심자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 만들기. 두 번째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 만들기. 그죠? 그 다음에 런타임 퍼실리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런타임 퍼실리티부터 설명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이에요. 인공신경망 학습과 구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갖다 써먹으려고 하면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이런 어떤 코드 형태로 돼 있어야지 내가 이걸 갖다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를. 그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래밍 버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마지막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인공신경망의 결과를 외부의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익스포트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요 기능을 쓰시는 거가 되겠고요. 일단은 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은 요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요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비기너를 클릭을 해보면 메뉴가 단순한데 사실은 굳이 비기너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뭐 별 차이도 없거니와 예, 그냥 뭐 어드밴스드만 써도 어드밴스드를 바로 들어가도 크게 사용에 제약이 없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어드밴스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누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림을 조준해서 눌러야 됩니다. 네. 그림을 조준하지 않고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클릭 directly on the icons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줘요. 네. 이 약간 변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꼭 조준해서 눌러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아이콘을 조준해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게 돼요. 자, 어드밴스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계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여지는 거 빼고는 거의 뭐 똑같아요. 이거 하시면 되는데 자,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까지 쫙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MS 엑셀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미 다 사전 전처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임포트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ASCII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로도 가져올 수 있고 바이너리 파일 가져올 수도 있고 특별한 애플리케이션 포맷으로 스프레드시트,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로터스 파일 이런 거 가져올 수 있고 이퀴스 메타스토, 오메가 다운로더 이건 아마 주식 관련된 데이터일 거예요. 뭐 그거 이제 받아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유로쉘로 불러들이면 100% 망합니다. 잘 안 들어와요. 특히 최신 버전의 엑셀은 인식도 못해요. 네. 아까 보셨지만 98년 이후에 얘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니까요. 자, 엑셀로 내가 데이터를 다 정리했어도 반드시 그 엑셀을 탭으로 구분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신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임포트 하셔야 돼요. 네. 100%입니다. 얘는. 예. 절대로 엑셀 파일 함부로 불러 읽으면 아예 로드 자체도 안 되거나 이상하게 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놨어요. 아까 우리 실습용 파일이 우리.txt 파일이었잖아요. 우리.txt 파일은 우리나라에 W로 시작하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사용하는 부도 예측 데이터예요. 자,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불러올 수 있어요. 이 ASCII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ASCII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클릭하면 자,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거냐 해야 되죠. 파일을 눌러서 Select ASCII 파일. 자, 파일을 선택하겠다. 자, 우리 바탕 화면에 있는 아까 우리.txt, 우리.txt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열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txt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쭉 열어드릴게요. 자, 우리.txt 파일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txt 파일은 제가 엑셀에서 탭으로 구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장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old id, 뭐 id 이건 이제 변수 이름이고요. y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도 여부입니다. 부도 여부. 그래서 y가 1로 되어 있는 건 부도가 난 기업이고 0인 거는 정상인 기업이고 그다음에 x13, x36, x42, x44 이런 거 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각종 재무 비율 변수들입니다. 유의한 걸로 판명된 재무 비율 변수고요. 자, 맨 끝에 set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set. 예. set이라고 하는 변수가 t라는 이름으로 또 체크되어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p라는 이름으로 체크되어 있고 맨 끝에는 v라는 이름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인공신경망 강의할 때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신경망 기법은 다 좋은데 단점이 있다. 단점이 뭐냐면 오버피팅의 위험이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언제 학습을 중지해야 될지 찾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기법들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 두 개로만 나누지만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세 집단으로 나눈다고 했죠.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마지막으로 검증용 데이터셋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거를 뭐 딱히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표준으로 표시할 때 학습용 데이터는 T라는 문자로 표시해요. 트레이닝의 줄임말로. 테스트 데이터는 똑같이 T잖아요. 그래서 이제 T라고 표현을 못하고 P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P. 마지막 검증용은 밸리데이션의 줄임말 해서 약자인 V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있는 set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걸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T라는 걸로 트레이닝하고 P라는 걸로 저기 학습 중심점을 찾고 V라고 표시한 걸로 마지막 검증해라. 그걸 이제 표시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자, 어쨌거나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요 우리.텍스트라는 데이터를 선택을 한 거죠. 파일 이거 가져와라.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열의 끝은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캐리지 리턴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의 끝이 확인되면 거기서 이제 열을 끝내면 된다. 필드 딜리미터는 각 변수가 뭘로 구분되어 있냐? 아까 뭘로 구분하는 걸로 저장했어요? 우리는 탭으로 구분하는 걸 저장했죠. 그러니까 탭을 여기서 클릭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에는 문자열이 특별히 없습니다. 문자열이 특별히 없지만 설사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쿼테이션 마크를 전혀 안 달았죠. 만약에 내가 하나짜리 쿼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스트링을 묶어서 표시했으면 싱글 쿼트를 누르면 되고, 두 개짜리 쿼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더블 쿼트를 스트링에 표현을 했으면 더블 쿼트 누르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아예 없습니다. 노 쿼트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건 이제 특별히 건드리실 거 없는데, 요 아래 보시면 변수의 이름이 첫 번째 행에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행에 아까 변수 이름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변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의 끝은 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변수와 변수 사이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스트링은 아무런 쿼테이션 마크를 안 붙였다. 이게 다 선택이 됐으면, 자, import라는 버튼 눌러서 begin import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begin import를 클릭하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쫙 끌어오는 겁니다. 쫙 끌어오는 거죠. 해볼게요. 쫙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해서, 예, 딱 해서, 자, 전체 2001개의 행이 방금 임포트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제 임포트가 다 끝났으니까 파일을 눌러서 exit ASCII import 이거를 눌러서 밖으로 나오고요. 자, 인풋 다 끝났으니까 파일에 나가서, 예, exit input files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임포트가 방금 됐다고 했는데 제대로 임포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바로 밑에 단계가 데이터 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엔트리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당황하셨어요? 네. 저는 지금 당황했어요. 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제가 뉴로쉘 가지고 뭔가 막 실험을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요 에러가 났는데 이거 지우고 다시 깔아야지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여러분들 거 한번 눌러보세요. 데이터 엔트리. 뜨죠? 엑셀 같이 생긴 거 뜨죠? 그죠? 이게 작은 규모의 엑셀이에요. 작은 규모의 엑셀. 네. 이게 이거 스크린도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아, 뒤에도 그거 열어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확인하셨죠? 예, 잘 들어왔나요? 네, 잘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오케이예요. 그거는 잘 들어왔는지 확인되셨으면 X 버튼 눌러서 그 창은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예, 닫으세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왔다. 예, 저도 뭐 확인은 안 되지만 데이터는 잘 들어왔을 거예요. 아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프리 네트워크 단계입니다. 프리 네트워크 단계는 뭐냐면 전처리하는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 근데 우리는 뭘 가정하는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는 엑셀에서 미리 다 하고 오는 걸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텝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텝 자체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 뉴럴 네트워크 구축하는 단계에 요거 인, 아웃 돼 있는 거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자, 더블 클릭하면
이 단계는 define inputs, outputs예요. 네. 어느 게 입력 변수로 쓸 거냐, 독립 변수로 쓸 거냐, 그리고 너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 이걸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입력 변수로 쓸 거 먼저 해볼까요? 입력 변수로 쓸 게 뭐예요? 여기 x13번, 아까 x13번부터 쭉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 x13-1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x75-1까지가 입력 변수로 사용될 데이터죠, 지금 현재. 자, 그러면 x13-1부터 시작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밀어주세요. 쭉 어디까지? x75_1까지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전체 i라고 딱 채워집니다. i가 인풋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예, a라는 거, 예, actual output, 예, 실제 이제 예측해야 되는 대답이 뭐냐? 이건 이제 0 아니면 1 예측해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딱 클릭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손에 수전증이 있어서 실수로 이걸 탁 눌렀어요. 이거 예측할 거 아닌데 실수로 이렇게 눌렀어요. 예, 그럼 실수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이제 눌러보시면 unused라고 있어요. 사용 안 할 데이터다. 이건 그냥 식별용 데이터지 사용 안 할 데이터다. unused로 맞춰놓고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지워져요. 네, 지우시면 돼요. 잘못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인풋으로 사용될 데이터는 i로 쭉 표시하시고 아웃풋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a로 이렇게 마킹이 다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팅스에 가보세요. 세팅스에 가면 compute min m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compute min max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사용할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평균 값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통계량을 쫙 계산을 해줍니다. 요 단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 또 에러 나요. 너 왜 이거 계산 안 하고 가냐고. 얘가 또 시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신 작업을 미리 하시고, 자, 그러면 인풋도 아웃풋도 정의가 다 끝났죠. 자, 파일에 가서 exit define inputs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다 이미 이제 정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셋 추출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마지막 프로덕션 데이터셋이라는 게 그거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입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퍼센트를 지정해줘서 트레이닝을 70% 써라, 테스트를 몇 프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번 세 번째 데이터는 트레이닝으로 쓰고 매번 뭐 5번째 데이터는 뭐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리 TPV를 나눠놨죠. 네. 근데 사실 미리 나눠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경망을 구축할 때 신경망으로 구축한 결과랑 로지스틱 회계 모형으로 구축한 결과랑 다른 기법, 제3의 기법으로 구축한 결과를 1대1로 비교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검증할 때 쓴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데이터셋인데 이 기법을 검증할 때 쓴 데이터는 Y라는 데이터셋이다. 서로 데이터셋이 틀리다 그러면 아무리 성과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검증용 데이터셋이 반드시 동일한 데이터여야 A 기법보다 B 기법이 우수한지 B 기법보다 C 기법이 우수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정된 데이터로 항상 학습과 어떤 홀드아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미리 표시를 해놓고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지만 우리는 맨 마지막 미리 내가 표시해놨다 이거죠. 로우 마커가 있다.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딱 눈치를 채고 너 TPV로 표시한 거 아니야? 딱 알려주죠. 예. 근데 TPV가 어디에 있냐? 예. 아까 우리 맨 끝에 있는 set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변수에 가면 TPV로 이미 쪼개져 있어. 예. 그걸 네가 참조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엑셀로 그 우리.txt 파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닝도 부도 난 기업 50%, 부도 안 난 기업 50%, 테스트 데이터도 부도 난 기업 50%, 부도 안 난 기업 50%, 마지막 검증용 데이터도 부도 난 기업 50%, 부도 안 난 기업 50% 이렇게 1대1로 매칭돼 있어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제 학습도 이루어지고 검증 결과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지정을 다 했으면 여기 extract 버튼을 눌러서 begin extraction을 클릭합니다. 추출해라. 그러면 얘가 또 막 추출을 하죠.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로 1200개가 확인되었고 테스트 데이터로 400개, 검증용 데이터로 400개,
대충 계산해 보시면 이거 2로 나눠보세요. 600, 200, 200이 되죠? 6대 2대 2의 비율로 제가 딱 나눈 거죠. 2000개의 데이터를 6대 2대 2의 비율로.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셋이 이제 세 조각으로 나누어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인공신경망 설계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이제 망 설계하는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거기 이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자, 디자인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디자인은 먼저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제가 먼저 선택해야 될 거는 망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더블 클릭합니다. 망 구조. 그러면 디폴트로 내가 뭐 워드넷 백프로포게이션을 골랐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워드넷 백프로포게이션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히든 레이어로 왔다 갔다 이런 걸 이제 디폴트 선택을 해줬는데, 여러 망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망, 히든 레이어 하나 있는 망, 그게 요거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딱 이렇게 있는 3계층 기본적인 가장 뭐 스탠다드한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을 한번 따닥 해보세요. 그러면 자, 슬랩이란 말이 나오는데, 슬랩은 레이어하고 동일한 겁니다. 레이어. 인풋 레이어예요. 슬랩 1이. 슬랩 3는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아웃풋 레이어. 슬랩 2는 그럼 뭐겠어요? 히든 레이어가 되겠죠. 각 슬랩을 클릭해 보시면 슬랩 안에 뉴런이라는 게 몇 개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뉴런이 뭐예요? 그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각 그 프로세싱 엘리멘트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X 뭐 15인가부터 쭉 X 75까지 쫙 긁었잖아요. 네, 아까 개수 안 씌워 보셨겠지만 10개였습니다. 10개. 그러니까 당연히 입력층에는 뉴런이 몇 개가 있겠어요? 10개가 자동으로 잡히겠죠. 자, 예측해야 되는 변수는 몇 개였죠? 한 개였죠. 부도가 나면 1, 부도가 안 나면 0. 하나였으니까 슬랩 3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1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1로. 자,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슬랩 2입니다. 슬랩 2. 자, 이게 히든 레이어인데 숨어 있는 레이어에 뉴런을 몇 개를 넣을 것이냐?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네.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개 2분의 n에서 2n 사이.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2n보다 더 많은 경우에 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n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입력층의 노드의 개수는 10개, 출력층의 노드의 개수는 하나. 그러니까 n은 몇이 되죠? n은 11이 되죠. 10 더하기 1 해서 11이 됩니다. 그러면 11을 반으로 나눈 5.5, 대략 한 6, 뭐 요 정도부터 이거의 2배, 22. 그 정도 사이에서 아마 대략 최적의 히든 레이어의 노드수가 나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충 22개 한번 해봅시다. 뭐 2n 해서 22개. 그러면 뉴런의 개수를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22개. 자, 요 밑에 보시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자,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 지난 수업 때 잠깐 설명드렸던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트랜스퍼 펑션. 요 네 가지 전이 함수 있다 그랬죠. 인풋에서 들어오는 값들을 다 가중합을 하면 그 값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막 넓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인풋이 아무리 큰 값이 들어와도 아웃풋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혹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스무딩하게 만드는 함수를 전이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요거 쓴다 그랬죠. 요 시그모이드. 요 함수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 로지스틱 펑션이잖아요. 우리 0에서 1 사이로 변환해주는. 그래서 여기 로지스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안 건드리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안 건드리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링크들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라는 것도 있고 모멘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많아. 이거 너무 많죠. 이 신경망의 단점이기도 해요. 설정할 게 많아요.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이라고 하는 변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백프로포게이션의 원리를 배웠지만 원래 나와야 되는 값하고 실제 나온 값과의 차이를 보고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들을 막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막 뒤로 업데이트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가. 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차이를 몇 % 반영할 거냐라는 게 러닝 레이트예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소위 뭐 속된 말로 미친 줄 널뛰듯이 뭐 가중치가 확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뛰는 거고, 요 값이 작아지면 작게 이렇게 조금씩 수능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되는, 대신에 빠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적절한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10%를 잡으면 돼요. 10%니까 0.1이죠.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모멘텀은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모멘텀 레이트는 뭐냐면, 자, 학습을 쫙 했더니 전체적인 가중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쭉 줄였어요. 학습률 0.1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또 전방향으로 쫙 가봤더니 이번에도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또 돌려봤더니 또 마이너스를 줄여야 되는 방향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마이너스를 줄이게 나오니까. 그럴 때 줄이는 속도를 가속화시켜주는 변수예요. 가속화시켜주는. 우리가 모멘텀을 받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모멘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시 그냥 이것도 특별히 어떤 감이 없을 때는 여기 주어지는 보통 값이 10% 정도 0.1 값을 주게 되고요. 이니셜 웨이트는 초기의 가중치를 그냥 0.3으로 초기화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 그 다음에 출력층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파일에 가서 exit architecture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기본적인 인공식량망에 대한 구조가 선정이 되고 히든 레이어의 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앤 스탑 트레이닝 크라이테리아 이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이거는 학습을 백프로퍼게이션 학습을 쭉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학습을 그만둘 거냐 그거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거 정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학습을 해서 평균 에러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그때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몇 번 돌고 나서 그 바퀴를 다 돌았으면 그냥 끝내라 이렇게 미니멈 에버리지 에러에 도달한 이후에 몇 번 돌았는데 성과 개선이 없으면 그냥 꺼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요걸 씁니다. 요거. 자, 요쪽 라인을 쓴다는 건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셋을 우리는 아까 구분을 했잖아요.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 그 가운데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계속 에러가 떨어지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은 더 이상 성과 개선이 없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이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벤트는 우리 아까 우리점 텍스트 기준으로 보면 한 건 한 건이 이벤트입니다. 한 건 한 건. 행 하나하나가 이벤트예요. 2만 번을 더 돌려봤을 때도 성과 개선이 더 이상 없으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2만 번을 더 미니멈 에러 도달한 이후에 2만 번을 더 돌려도 성과 개선이 없으면 테스트 데이터셋이 그러면 학습을 멈춰라 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에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포크는 1번부터 끝에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야 1 에포크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학습용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600건이 있었다. 그러면 1 에포크는 1600 이벤트를 돌아야지 1 에포크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샘플 기준으로는. 예, 이벤트는 한 건 한 건이 이벤트고 에포크는 한 바퀴를 다 도는 게 에포크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멈추는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이벤트 단위를 쓰게 되는데 요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2만에서 20만 사이 정도를 보통 정하게 돼요.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지만 2만에서 20만이면 범위가 되게 크잖아요. 네, 감으로 대충 때려잡는 겁니다. 지금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400건 정도가 있잖아요. 테스트 데이터셋이 400건. 400건이면 그렇게 적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감이 있고요. 네, 우리 그냥 적절하게 5만에서 4만? 5만? 뭐 이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뭐 미싱 밸류는 우리가 애초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혹시 미싱 밸류가 있으면 에러를 내게 할 건지 평균값을 대체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가서 exit criteria 해서 하고 파일 누르고 exit design. 그럼 이제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저장하겠다 하면 인공식량망에 대한 망 설계가 요 단계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학습만 남았습니다. 학습.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선배 얘기했었죠. 네, 일주일 동안 인공신경망 학습을 기다리다가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졸업을 못한 비운의 사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돌리는 데이터는 그때보다도 더 큰 규모의 데이터예요. 더 큰 규모의 데이터고 이제 러닝을 누르고 학습을 시작시키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을 더블 클릭하고요. 네,
자, 파일 런 이렇게 있는데, 자, 런에 가서 스타트 트레이닝,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네, 메모리에 넣어서 학습합니다. 네. 오늘 중으로 끝날까요? 끝났습니다. 금방 끝나죠? 네, 금방 끝나죠. 네. 예전에 정말로 일주일씩 걸렸을까가 의심될 정도로 요새 컴퓨터에서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네. 근데 정말로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런 거가 맞아요. 네. 예전에 제가 뭐 경영과 정보미디어 시간인가요? 수업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무슨 국제학술 대회를 갔더니 나사의 어떤 연구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연구원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나사에 근무하던 시절에 슈퍼컴퓨터가 있었대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았대나? 뭐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 문제를.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수리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라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서로 이제 그 컴퓨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을 받았는데, 그때 하루 동안 슈퍼컴퓨터를 돌렸는데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예요. 꽤 오래전에. 꽤 오래전에 못 풀고 있어서,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접어뒀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뭐 10년인가 20년이 지나서 이걸 산 거예요. 맥북 에어를. 맥북 에어를 샀는데 성능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궁금한 거예요. 뭔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옛날 나사 때 못 풀었던 문제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디 운전을 하고 한 4시간 거리를 갈 일이 생겨가지고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때 못 풀었던 문제를 확 돌려놓고, 그것도 배터리로 돌려놓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쭉. 네. 그래서 에이, 설마 풀었겠어? 딱 도착했더니 맥북이 풀었더라는 거죠. 4시간도 안 돼서. 그러니까는 그거가 시사하는 얘기가, 예전에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필적할 만한 PC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 PC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경망도 굉장히 빨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파일에 가서 exit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 학습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contribution factor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죠. 더블 클릭 타닥 하면, 네. 자, 아까 10개의 변수를 순서대로 쫙 넣었었는데, 이 y라는 변수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변수가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네. 학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 같은 정도인데, 학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은 지난번에 보셨지만 막 복잡 다단하게 네트워크에 얽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해가지고 a만 보면 x가 얼마나 기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지만, 인공신경망은 은닉층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변수가 어떤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켰냐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다른 변수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냥 계량적으로 추정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결과값인데, 그렇지만 그냥 뭐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ply to file은 방금 학습된 인공신경망 모델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기능입니다. 자, apply to file 더블 클릭하세요. 타닥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file run help가 있습니다. 자, 여기 run에 가서 start processing 클릭하세요. 네. 혹시 에러 나시는 분 있어요? 스타트 프로세싱 하면 에러가 띵 나는, 뭐 런타임 오버플로우 뭐 이렇게 안 났어요? 네. 종종 나요. 네. 나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그걸 모르고 계속 껐다 켜고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다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좀 얘가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답답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결과가 다 나왔어요.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했냐면 여기다 저장했습니다. test.out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가 out이에요. out라는 파일. 근데 이 파일이 뭐냐면 진짜 이건 나이 많으신 분들만 아실 텐데 로터스 1, 2, 3라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아주 옛날에 나온 엑셀 같은 프로그램인데 로터스 1, 2, 3라고 로터스 1, 2, 3 방식으로 저장한 파일이에요. 이게 MS 엑셀이 아주 옛날 엑셀은 로터스 1, 2, 3 파일을 열어줬는데 최신 버전들은 전혀 열어주질 않아요. 아예. 예, 그래서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이게 아웃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엑셀에서 열어봐야지 이걸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뭔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파일에 가서 View Output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View Output 파일. 자, 결과 아웃풋 파일을 내가 열겠다 이거죠. View Output 파일 클릭. 예, 하시게 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엑셀로 따지면 컬럼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1로 예측해야 되는데 얘가 0.377로 예측을 해서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사실은 0.5보다 작게 예측했으니까. 두 번째 거는 1로 예측해야 되는데 1로 예측해서 100% 맞췄어요. 세 번째 것도 1로 예측해야 되는데 1로 예측해서 100% 맞췄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제 결과 값들이 쫙 나와 있는데 몇 개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샘플로. 예, 그래서 전체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Transfer to the Data Grid. 데이터 그리드가 제가 아까 오버플로우 에러 났던 엑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 나겠죠, 당연히. 에러 나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열리죠. 예, 여러분들 열릴 겁니다.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열리고 나시면 이거 엑셀이랑 똑같아요. 열 번호를 이렇게 누르시면 열 전체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 13개를 쭉 긁어서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면 복사가 되겠죠. 열의 내용이 복사가 될 겁니다. 복사가 된 열을 MS 엑셀을 아무거나 딱 띄워가지고 MS 엑셀을 그냥 일반적인 MS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여기 A1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아니면 컨트롤 V 누르시면 그 데이터 그리드에 들어가 있는 아웃풋 결과가 여기 ABC 열에 쫙 달라붙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로터스 1, 2, 3를 엑셀에서 안 열어주니까 여기 자체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가 아니라 나는 그냥 OUT로 되어 있는 요 아웃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굳이 열어야 되겠다, 따로 열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최근에 요런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뭐 GNU Relic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이게 오픈 소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요 프로그램이 로터스 1, 2, 3 파일을 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여기에 파일에 열기 가서 뭐 바탕화면에 모든 파일 열기 그래서 test.out 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근데 얘는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복사해서 스프레드시트에 안 붙여 넣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안 되던데 이렇게 이제 안 돼요. 컨트롤 V가.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이거를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엑셀로 저장을 해서 엑셀에서 열면 그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거를 뭐 엑셀이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열리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셀로 저장을 해보죠. 엑셀로 저장 하게 되면 여기 test.xls가 열리죠. 작아지는데 그러면 퍼센트로 돼서 그렇죠. 퍼센트를 풀면 일반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을 가지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몇 퍼센트나 맞췄고 몇 퍼센트나 틀렸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약간 절차가 복잡한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에 가서 자,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우리 학습하는 데 썼던 우리.txt 파일 그걸 이제 다시 열어볼게요. 텍스트 파일이 어딨지? 여기에 우리.txt 파일을 열게 되면 자, 요거 이제 탭으로 구분하는 거죠. 마침 이렇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려고 했던 y라는 값이고요.
요 y라는 값이 지금 정확하게 뭐에 매칭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액추얼하고 똑같아요. 예, 거기에 있는 y가 여기 있는 액추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요거죠. 셋. 트레이닝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맞췄고 테스트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맞췄고,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다시 일로 가서 자, 요거를 이렇게 딱 붙여넣기를 하면, 자, 트레이닝에 대해서 1을 얘는 0.377로 예측을 한 거죠. 트레이닝에 대해서 1을 1로 예측을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몇 퍼센트를 맞췄는지 아는 히트 레이쇼니까, 자, 일단은 네트워크가 얼마로 예측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봅니다. 엑셀 함수 중에 int라는 함수가 있죠. i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결과에다가 0.5를 더해서 int 함수를 취하게 되면 0.5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0.5보다 크면 1점 몇몇이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0.5보다 작으면 어때요? 아무리 합해도 1이 안 되니까 0으로 되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쓰게 되면, 자, 결국 0.377은 0으로 예측한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더블 클릭 짜닥 해서 쫙 카피하면 이거는 1로 예측한 거고, 0.914는 0.5를 더하면 1.4 몇몇몇 되니까 이건 이제 1로 예측한 거고, 요거는 0.05니까 0으로 예측한 거고, 이건 0.2니까 0으로 예측한 거고, 이건 1로 예측한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실제 나왔어야 되는 값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이 서로 동일하면 맞은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예측해야 되는 값이 이건데,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은 요거잖아요. 지금 현재 틀렸죠. 1로 예측했는데 0으로 했어요. 틀렸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0으로 표시하고, 만약에 이것처럼 둘 다 똑같으면 1로 표시하고, 이런 이제 if된 함수를 넣어서 또 이거를 쭉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적중률, 히트 레이쇼를 수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학습용 데이터셋, 테스트용 데이터셋, 검증용 데이터셋, 여기에 대해서 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적중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한 거에 에버리지를 내면 적중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여기 t로 시작하는 것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쭉 가다 보면 여기 p 되기 직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1200개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하면,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지금 83.25% 정도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맞췄나? 이걸 보려면 여기 P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P라고 써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끝나나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끝나죠. 여기까지 딱 해서 엔터 치게 되면 82% 정도를 맞췄네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언노운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부도 예측을 몇 퍼센트나 맞추나 봤더니 마지막 검증용 데이터는 V에 있습니다. V. 그래서 V에 대해서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엔터 하면 79% 정도를 맞춘 걸 알 수가 있네요.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당연히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신경망을 구축하는 거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히트 레이쇼를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테스트 데이터셋, 이건 학습 중지점을 찾는 데 썼기 때문에 이것도 꽤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낮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9%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테스트 데이터셋 확인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실습을 사실은 그 풀무원 다이어트 상품 살지 말지 가지고 좀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거는 뭐 굳이 같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차가 똑같으니까 쭉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경망 모델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 번만 실험하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결과는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몇 개로 했을 때, 22개로 했을 때의 실험 결과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의 노드를 배치해야 되느냐?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n에서 우리가 2n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2분의 n인 경우, 2분의 n인 경우, n인 경우, 2분의 3n, 2분의 3n인 경우, 2n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동시에 실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수가 6개일 때 한번 해봐야 되고요. 5.5개니까 반올림하면 6이죠. 11개일 때도 한번 해봐야 되고 2분의 3n이면 17개일 때도 한번 해봐야 되고 22개일 때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총 4번을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은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최종적인 모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를 바꿔가지고 다시 학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하면 돼요? 요 디자인 단계부터만 다시 하면 됩니다. 자, 디자인 단계로 다시 가보시면 아까 네트워크 아키텍처 여기서 우리가 뭐 히든 레이어 노드스 이런 거 정했잖아요. 자, 요거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했던 요게 이제 뜨고요. 다시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아까는 10개, 1개, 가운데 22개 했잖아요. 자, 이번에 만약에 내가 11개짜리 실험해 보고 싶다. 그럼 이것만 11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11로 바꿔서 파일에 가서 exit architecture, 파일에 가서 exit architecture. 요거 이제 뭐 더 바꿀 거 없죠. 파일에 가서 exit criteria, 파일에 가서 exit design. 그러면 얘가 바뀌었는데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응, 저장하겠다. 예, 이렇게 누릅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습 버튼을 더블 클릭 따닥 누르면 자, 런에 가서 다시 학습해라. 예,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너 아까 한번 학습했는데 아까 거에 이어서 할까? 이어서 학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겠다 그래도 얘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히든 레이어의 노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ntinue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하시면 또 메모리에 넣고 얘가 열심히 학습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학습을 열심히 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처럼 다시 컨트리뷰션 보고 아웃풋, apply to output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학습이 끝났으면 다시 닫고 이건 이제 볼 필요 없고요. apply to file에 가서 run에 가서 start processing 딱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측 결과가 새로 out이라는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파일을 아까 한 것처럼 파일에 가서 view output 파일에 가서 데이터 그리드 눌러가지고 데이터 그리드로 전송이 되면 그거 이제 13개 카피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야죠. 다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봐가지고 히트 레이쇼가 얼마인지 얼마로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모델이 제일 좋은지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실험을 최소 4번 많게는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해서 뭐 8번 내지 10번 정도로 반복해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그런 어떤 설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그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방금 실험했던 11개짜리가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11개짜리 인공신경망 모형을 실제로 내가 써먹을 수 있게 C 언어나 어떤 다른 언어 코드로 익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자, 이제 요거 다 끝난 거예요. 네트워크 결과는 다 끝난 거예요. 파일에 exit advanced를 하신 다음에 자, 아까 내가 학습한 인공신경망의 결과를 프로그래밍 코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코드. 자, 이 주의할 게 뭐라고요? 아이콘을 조준해서 눌러야 된다고요. 딴 데 누르면 얘가 화를 내니까 아이콘을 조준해서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자, 어떤 파일로 만들 거냐? DLL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소스 코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제너레이터를 합니다. 더블 클릭 따닥 하면 C 언어 파일로 만들어줄까?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만들어줄까? FLA 코드로 만들어줄까? 이거 물어봐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인풋 레이어에 가중합하는 수식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자바 코드로 만들고 싶다. 이거 그냥 C 언어 코드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자바의 문법에 맞게 살짝만 고쳐주시면 돼요.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C 코드로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test.c라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거 제가 열어볼게요. 울트라 에디트로 열어보게 되면 자,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학습했던 거는 히든 레이어의 노드수가 몇 개였어요? 11개짜리였어요. 11개짜리.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면 mass.header 파일을 인클루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nArray라고 하는 게 입력 변수예요. 입력 변수 포인터 변수로 해서 받아오게 했죠. 보면 얘가 이렇게 대응되니까 알아서 입력값 받아와라 이거죠.
다음에 최종 결과값은 out array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결과값을 내가 뿌려주겠다 이런 거고요. feature 2라는 게 11개짜리 변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히든 레이어에 이제 적용되는 변수인 거예요. 자, 앞에 거는 민맥스 값을 이용해서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스무딩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넷썸은 요건데 여기에다가 뭐 이거다 가중치, 여기에 대한 가중치, 이게 다 가중치인 거예요. 최종 학습된 결과가 결국 이거예요, 가중치. 그런 다음에 피처 2의 인풋 값은 이렇게 변환해라. 이게 뭐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 쓴 변환함수죠. 변환하고 두 번째 거 또 이렇게 해서 합쳐서 또 변환하고 세 번째 거 합쳐서 변환하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1개의 히든 레이어를 만들고 그 11개의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나중에 쭉 합계를 내서 최종 아웃풋 값 만들고 이게 이제 아웃풋에 연결되는 가중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변환을 하게 되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는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C로 어떤 뭐 부도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함수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신경망 함수, 테스트라는 이름의 신경망 함수를 호출해서 fire test라고 하는 이름의 이 함수를 호출해서 in array에다가 입력 변수값 딱 집어넣어주면 이게 부도가 날 확률이 0에서 1 사이가 얼마가 나올지를 이 out array에다 얘가 착 결과값을 뿌려주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뉴로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뉴로쉘 프로그램 사용법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역시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뭐였더라 생각이 좀 필요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또 여기 녹화된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